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 3학번 오자영, 차호준, 최지훈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통해 물리치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물리치료는 기능장애 예방이나 완화, 그리고 신체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전문 분야입니다. 물리치료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곳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받는 물리치료가 다릅니다. 물리치료는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에서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것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름 알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이 다치며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의 중요성이 커져 물리치료의 큰 분야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도 물리치료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장애를 관리할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비했지만 이 공백을 물리치료 분야가 급성장하며 잘 채워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많은 물리치료 방법과 재활 철학은 오늘날에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시작은 20세기 초반 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식 물리치료, 즉 마사지, 추나요법, 압박요법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에 입성하면서 미국식 물리치료인 근력 강화, 근육 재교육, 관절 가동 범위 회복 등이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물리치료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식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국내에서 물리치료 대학과 전문교육기관들이 설립되면서 물리치료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물리치료 및 재활 분야의 연구와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물리치료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기식과 기술, 첨단 장비 등이 활용되어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에는 심장질환, 뇌졸중, 혈관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치료 재활을 위해 심혈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혈관 물리치료는 운동치료, 마사지, 전기치료 등을 통해 통증이나 불편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물리치료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근력이 약화된 경우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근력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호흡 운동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호흡 기능이 저하된 경우 호흡 운동을 통해 호흡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호준 씨?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병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수치료라고 써져 있는 간판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여기서 도수치료는 손을 이용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그 종류 중에서 먼저 디스크 감압 치료는 견인요법으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점차 감소시켜 디스크 내부로 산소와 수분 등을 공급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운동 도수 치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이 상당한 거북목인데요. 거북목은 만성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는 현대인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통해서 굳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최적의 기능으로의 기능 회복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손상은 조직에 대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통증과 경직,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을 초래합니다. 같이 영상을 함께 보러 가시죠. 아니야. 앞 영상은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한 인대빔이며 이는 관절에서 두 개의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인대 손상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손상 단계에 따라 물리적 인자치료, 운동치료를 통해 치료해야 합니다. 근육어깨 물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최적의 기능으로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대를 다쳤을 땐 라이스를 기억해 주세요. R은 rest, 휴식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I는 ice, 얼음으로 환부를 얼음찜질 해주어야 합니다. C는 compression, 압박으로 환부를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E는 elevation, 높은 곳으로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라이스를 기억해 초기 응급처치를 해보아요. 다음으로는 노인 물리치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무릎이야, 오늘 비가 오려고 무릎이 이렇게 쑤시나? 라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뼈 관절염으로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염이란 염증으로 인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움직임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은 뼈 관절염은 연골에 염증이 생긴 것이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입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질병을 중복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체 계통 특성의 변화에 근거한 평가와 치료가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관절염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인 ROM을 향상시키고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아직 1학년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